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랑 북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봉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낸 책이죠. 포노 사피엔스. 이 책을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작년에 그래서 이 책을 냈더니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온지는 알겠어. 책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체인지 9,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바꿔야 할 9가지를 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왔다는데 그럼 도대체 뭘부터 바꿔야 될까? 여러분 제가 주목한 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표준부터 바꾸자. 그래서 총 9가지 꼭지를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슬기로운 혁명 생활,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참 난리가 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작년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데요. 그러려면 거기서 성공하려면, 거기서 잘 생존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사실 그 출발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정말 엄청 바뀌고 있어요.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뭐 이렇게 전부 기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급격하게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그걸 문명교체라고 하는데요. 그 문명교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청년들 BTS입니다. 요즘 BTS 난리 났어요. 뭐 우리나라는 5조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기도 하고요. 빌보드 차트, 미국의 최고 권위 있는 음악 차트에서 연일 막 1등, 2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세기 비틀스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 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BTS가 무슨 혁명의 상징이냐고요? 사실은 BTS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의 모든 법칙이 바뀐 걸 보여주죠. 원래 가수는요, 자본과 방송이라는 권력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풍부한 기획사가 제목이 좋은 인재를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시키고요. 자본 투자. 그런 다음 방송에 내보내요. 그래서 인기를 막 얻게 한 다음 그 나라의 최고 가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 뭐 아시아로 퍼뜨리고 미국에도 한번 가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자본과 방송이 세계적인 가수를 키울 수 있다. 이게 원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BTS는 어떻죠? 2013년 방송을 통해 데뷔했어요. 근데 뭐 별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지금은 막 상장해서 난리가 났다 치지만 그때 진짜 돈 없는 벤처였어요. 진짜 음악 좋아하고 잘할 것 같고 착한 이 7명의 청년을 멤버로 뽑은 다음 방송에 내보내니까 누가 내보내주나요? 그렇죠. 거대한 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엄청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냥 유튜브로 가자.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맞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공간으로 왔어요. 그리고 7명의 멤버들은 더 신이 났어요. 왜? 자기가 맨날 놀던 데잖아요. 방송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막 힘들어요. 저 진짜 어제 11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했어요.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진짜 밥 먹고 놀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이 자기 팬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하나씩 보여줍니다. 자기의 춤, 노래, 그리고 작곡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소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몇 년이 지나냐?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미국 3대 음악제의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가수가 된 거죠. 4년 만에. 그때는요. 한때 한국 청년들이 그럴 줄 알았어. 금방 지나가겠지. 여러분 지금 몇 년이죠? 4년째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 이후 낸 4개 앨범은 전부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1965년 데뷔한 바로 비틀스 이후 최초의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BTS를 키운 걸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본 개입도 안 했네요. 맞아요. 빅히트 벤처였으니까 돈도 없었어요. 두 번째 뭐죠? 방송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BTS를 키운 건요, 소비자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와, BTS를 들었더니 팬이 됐어. 이 친구들이 아미가 돼서 1000만 명이 넘게요, BTS를 퍼뜨리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도 안 받고요. 이게 팬덤이죠. 팬덤이 BTS를 키웠다. 그런데 그 인프라는요, TV나 라디오 방송이 아니고 어디? SNS. 트위터로 활동하고 유튜브로 퍼뜨리고 이러면서 세계 최고의 가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BTS가 그래서 바로 혁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BTS를 하나의 제품으로 생각해 볼까요? 최고의 돈을 들여서 엄청난 기술을 담아 제품을 만들고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유통망에 퍼뜨린 다음 TV로 광고를 수조 원을 퍼부어서 해야 성공한다. 이게 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했더니 써본 사람도 이거 너무 좋네, 되게 괜찮아, 자기가 퍼뜨려요. SNS를 태워서요, 유튜브에서 방송도 하고 인스타에다가 막 써봤더니 너무 좋아 이러고 올려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 상품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문명의 룰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평균, 그러니까 국회의원 평균 나이가 55세라고 말씀드렸죠. 1966년이 이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봤더니 110불,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더라고요. 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찍었는데 청계천 1966년 판자촌 모습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프리카 우간다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리더 세대들이 50대, 60대가 어린 시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알겠잖아요. 이분들이 왜 주말이면 꼭 그렇게 산에 가지고 가자 그러는지. 어릴 때 즐겼던 밀림이 그리운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한 분이 한류 특강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 역사의 데이터를 봤는데 1960년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상황에서 3만 불 시대, 심지어는 코로나 가운데도 잘 극복하는 나라를 만든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앞으로 주목할 나라는 그래서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떤 힘일까요? 잠재력. 우리는 그 어려운 걸 극복하면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IMF도 극복했고요, 코로나도 극복했고요, 다 잘 극복할 겁니다. 당연히 이 혁명도 극복할 거죠. 그 추진력만큼은 분명한데 문제는요, 룰이 달라진 거예요. 표준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왜 아홉 가지 꼭지를 얘기했느냐? 이 문화를 보는 힘, 경제를 보는 힘, 이거 다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고 표준이 달라지면요, 추진력은 있잖아요. 국난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희망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저게 다 희망이에요. BTS도, 베이비샤크도, 보라미도, 블랙핑크도 되게 돈 많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되게 엄청나게 부자들이 한 거 아니죠.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 거 아니죠. 다 어떻게? 자기의 실력으로. 혈연지연 학연이 아니라 팬덤을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그런 만큼 우리한테 공평한 기회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지금 가진 것도 대단합니다. 야, 또 위기가 닥치면요, 엄청 똘똘 뭉쳐요. 코로나 극복하는 거 보세요. 조그만 아기가 편지 넣어가지고 어려운 분한테 이 마스크 꼭 전달해 주세요라고 놓고 가는 거 보고요, 야, 이러니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견뎌내고 도약해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이 엄청난 파워 위에다가 전 세계가 열광할 수 있는 팬덤. 아니, 일단은요, 출발은 어디? 우리 동네에 내 치킨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열광하게 하는 힘부터 키워보자고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 작은 비즈니스, 조그만 것들까지도 전부 그렇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 도약의 길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총 9가지 꼭지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표 좀 바꾸고요, 학습하는 방법도 바꾸고요, 메타인지와 상상력 키우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힘도 키우고요, 그 다음 고객은 왕이다. 그들의 손끝에서 권력이 나온다. 팬덤을 키우는 거. 모든 시장은 다양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보기 시작하고요, 내가 진짜 고객의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휴머니티를 바닥에 깔고 앞으로 10년 진짜 진정성 있게 간다. 여러분, 그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 잘 넘겨서 함께 잘 한번 이겨내 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중랑구청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